네,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은행 가보는 게 둘러보는 필수 거. 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은행원들이 막 이렇게 주판을 손으로 막 튀겨 이걸 보면서 그게 어떤 그 관광의 한 코스였다 그러더라고요. 튕기는 게. 아니, 그때는 금융권뿐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회계 쪽에 근무하려면 이거 필수였고요. 집에서도 가계부 쓰려면 주판 이렇게 튕기고 막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식당들도 있었어요. 식당도 그렇고. 옛날에 슈퍼마켓만 가도 이거 다 있었어요. 그럼. 있었어. 근데 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이재용 아나운서 아버지가 은행 맞아요. 다니셨었잖아요. 그때는 아주 뭐 인기 직업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대출이 일단 쉽다는 거. 현실 궁금하시네요. 아니, 돈이 귀하던 시절에 은행엔 돈이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은행원들의 처우가 좋았죠. 월급도 괜찮았고, 예. 그다음에 그 후생복지가 좋았어요. 집 사고 이럴 때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직원들한테 해주고 이랬던 게 그럼 당시에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면 은행 다니십니다. 이러면은 이게 괜찮았죠. 최고였네요. 오. 대출 좀 해줄래? 대출. 근데 왜 그런데 다 주판 하시는 분들 다 이거 토시 끼고 있지? 좀 이런 거 끼고 이렇게 맞아. 안경 쓰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걸 많이 봤던 이걸 써야 되니까 펜글씨 같은 걸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튕기는 거 보니까 주산학원 저는 다니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보면 3원이요, 7원이요, 뭐 이렇게 몇 원이요. 3원이요, 7원이면 7급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 23만 9,700 이렇게 가요. 그건 너무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아예 기억나는 게 보면은 그걸 많이 한 학습한 친구들은 보면 이게 없어도 숫자를 항상 허공에 대고 이렇게 맞아. 계산을 다 대단했어요. 이렇게 예, 했었죠. 신기하더라고요. 허공에 대고. 예. 당시에는 뭐 주산이 최신식 컴퓨터를 이긴 적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근데 손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를 이길 수가 근데 있어요? 그건 아닌 거 거의 같긴 한데. 암산이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컴퓨터를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어떻게 될 수 이게 있어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산이 컴퓨터를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제가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네. 자, 문제입니다. 때는 1992년 격동의 시기. 우리나라는 이것도 주산으로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네, 알아? 그래서 제가 힌트를 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5년 만에 돌아오는 빅 이벤트. 5년 만에? 그거 알지. 자, 5년 선거, 선거인데? 맞습니다. 선거입니다, 선거. 대선 아니야, 5년? 그러니까. 투표 이런 건가? 근데 네. 그걸 주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992년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개표 대통령 집계를 주산으로 했던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공정해야 하는 일에는 주산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가락 잘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때는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을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에서 각각 300명씩 4,500명의 주산 유단자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은행원, 교사,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 전국의 주산 유단자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이들에게 대통령 선거 득표수 집계를 맡긴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컴퓨터 집계 시스템이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주산으로 수동 집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요. 바로 전 대선인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로 개표를 했었는데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면서 선관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 집계 방식에 대한 뭔가 논란이 좀 있었다. 네네. 1992년이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인데 그때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당시만 해도 타자치고 기사를 먹지대고 위에다가 이렇게 손글씨로 쓸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 13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화의 결실로 16년 만에 다시 치른 직선제 선거였는데 투표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 부정이라는 시비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선관위가 5년 뒤에 또다시 의혹이 일어날까 봐 이걸 다시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의 개표 작업을
모두 주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네. 대통령 선거에 주사위 들어갔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집계는 해야 되니까. 예. 숫자니까. 예.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전국 투표율이랑 개표 집계 이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판으로 확인했다니까 저로서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이 황당하게 들리던 것처럼 사실 그때도 말이 좀 많긴 많았어요. 행정 업무의 퇴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뭐 이 방식 뭐 저 방식 다 써보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큼은 아하, 인정해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산이 컴퓨터만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국민들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막 생활에 밀접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생활에 밀접한 건 이거였거든. 그렇지, 그렇지. 사람 손으로 하는 주산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컸죠. 네, 맞아요. 예.